안녕하세요. 2023년 9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해양연안 자원국은 꼬시창섬 남쪽에 위치한 하역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측은 즉시 송유관을 폐쇄하고 일대에 대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아누틴 장관은 재임 시절 코로나19 대응에 진두지휘를 했으며 태국의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장관이 된 수틴 씨가 군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 군 개혁과 관련한 경험과 조언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칸폰 전 공군사령관을 만났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콕 수도권 철 핑크라인의 개통이 다가오는 가운데 11월 중순부터 1개월간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핑크라인은 케라이와 민부리를 잇는 34.5km의 노선으로 30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올해 4분기부터 도착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7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올해 태국을 찾는 중국인 여행객은 42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8개월간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은 1,750만 명으로 이 중 중국인 여행객은 218만 2,038명이었습니다. 수자원국은 10일까지 태국 여러 지역에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지방의 경우 지난 24시간 동안 90mm의 폭우가 내려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와 내각 장관들은 국왕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새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5일 오후 국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할 예정인데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질병통제국의 탈핵국장은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엠폭스 감염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태국에서 보고된 엠폭스 감염자는 316명으로 남성이 85.8%인 271명인데 HIV 감염자도 45.3%로 143명이었습니다. 감염자의 상당수가 방콕과 수도권, 촌부리 지방에서 나왔는데 지난 4개월간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과 젊은 층 감염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에는 22건, 6월에는 48건, 7월에는 80건, 8월에는 145건으로 모두 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신임 스타 총리가 2일 오토바이 택시기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펜을 던지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 총리는 잉크가 떨어져서 던진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조심할 것이며 이번 일과 관련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태국에서 폭행사건 처벌이 벌금 500반만 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부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5,000바시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1개월 이하의 징역과 1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폭행 장면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컴퓨터 범죄법에 의해 처벌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식품의약국은 4세 어린이가 대마가 들어간 젤리를 먹고 병원에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부모들이 자녀들을 면밀히 돌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젤리 제품은 외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태국에서는 젤리에 대마를 넣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의 허가 없이 식품을 밀수하는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5,000바트에서 2만 바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염통제국은 소음 공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방콕과 수도권의 30개역 주변의 소음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켓 가로내변에서 개민숭 달팽이가 발견되고 있어 당국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달팽이는 도깨파리까지 사냥해 잡아먹기 때문에 독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쏘였을 경우
상처 부위를 식초로 씻어 중화시키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켓공항은 9월 1일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랩과 아시아캡, 헬로푸켓과 에어아시아 등 4개사의 승객 픽업 장소를 공항 인근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켓은 택시 바가지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랑 뿌라차라땅의 뿌라윗 대표는 곧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며 앞으로 대표로서 당을 이끄는 일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 전격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입국 당일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반나절도 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탁신 전 총리 측에 사면 요청서가 제출되자 보통 1에서 2개월 걸리던 사면 결정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는 8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국왕의 사면 허용으로 1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수감 기간의 3분의 1만 지나도 특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탁신 씨의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형집행을 유예하는 요청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던 바이디의 전기차가 우돈타니 지방의 백화점 내 충전소에서 충전 중 연기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 주인은 구입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말했는데 제조사 측은 사고 원인을 현재 조사 중으로 제조상의 잘못으로 판명되면 모두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 에어 아시아는 2028년까지 추가로 17대의 항공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2024년 말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한국과 일본의 장거리 노선 외에도 호주와 중국 노선을 비롯해 인도와 중동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콕시는 4일 오전 5시부터 방카피 교차로위에 건설된 입체 교차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체 교차로는 나프라오와 세리타이 도로를 잇는 교량으로 방카피 교차로의 상습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새벽 푸켓파통 지역의 유흥가 근처에서 뚝뚝기사 2명이 다투다 총까지 발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2세 운전자가 복부와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출동한 경찰이 총을 쏘고 달아난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3일 오전 푸켓 나이앙 해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18세 소년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은 지난 1일 밤 바다 수영을 하다가 실종되었었다고 합니다. 우기 시즌 타이만과 안다만에는 높은 파도가 발생해 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중국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택시에 1,800만 바 상당의 바이올린을 놓고 내렸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톰노 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택시기사와 연락하는데 성공해 바이올린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되찾은 중국인은 감사의 뜻으로 즉석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푸켓 이민국은 타인의 여권을 사용한 44세 중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8월 31일 밤 11시 45분경 입국 심사대에 다른 사람의 여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태국 법률에서는 타인의 여권을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1일 새벽 파타야 시내의 도로에서 픽업 트럭이 도로가에 전신주를 추돌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픽업 트럭이 주행 중 2마리의 개가 도로 뛰어들었고 이를 피하려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전신주와 추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거리에 앉아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이민국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립학교의 교사로 근무 중이던 46세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던 4세 소녀가 선생님이 자신의 속옷에 손을 넣었다고 모친에게 말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꼬사무이섬 옆에 위치한 꽃다오에서는 1일부터 병맥주 판매가 중지되었으며 캔맥주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관광객 증가로 해마다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 결국 처리가 간편한 캔맥주만 섬 내에서 판매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시중은행 4곳의 라오스 지점이 폐쇄됩니다. 라오스 당국의 대출과 외환관리 강화 조치, 지점당 등록 자본금을 1,000억 김 내서 3배인 3,000억 김으로 해 인상지침 등이 이유라고 합니다. 치앙마이 빵 지역의 온천에서欄干이 부서지면서 16세 소년이 뜨거운 온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온천물의 온도는 섭씨 80도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년은 온천물에 계란을 삶으려다欄干이 부서지면서 추락했는데欄干의 용접 부위가 오래되어 부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수라탄의 이민국은 꼬사무이 메난 지역의 호텔에서 23세 러시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공범들과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였는데 사무각단 방프리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 남성은 170만 밭의 피해를 입고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깔라신 꾸치나라이 지역의 정부저축은행 간부가 3천만 밭을 횡령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간부는 6,840명의 농민들에게 지원될 자금을 서류를 조작해 빼돌렸는데 은행 측은 관련자 한 명을 파면하고 이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터키 국적의 43세 남성을 방콕 후웨이쾅 지역의 호텔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잘생긴 외모로 부유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동차 관리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만 밭을 사취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16세 소녀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틱톡에 1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6세 소녀와 동거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남부형 사법원은 보석금 10만 밭의 남성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민국은 불법 체류와 절도, 사기 혐의로 24세 한국인 남성을 파타야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1월 태국에 입국 후 4월 15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태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3월 17일에는 방콕 시내의 쇼핑센터에서 2만 밭 상당의 팔찌를 훔쳐 도주했으며 태국 친구의 계좌에서 8천 밭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재물손괴 혐의로 41세 미국인 남성을 방콕 수쿰미소이 10일의 도로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푸켓 무앙 지역의 호텔에서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고 도주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